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제 6월 중순입니다.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는 기대감 혹은 우려감이 될 수 있겠죠. 앞두고 시장 지수가 2010포인트대까지 이제 지난 5월 말에 갔다가 이번 6월은 오히려 협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 FOMC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적으로 좀 더 인내해야 되느냐가 확인되는 시점이 다음 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그리고 혹은 지난주부터 시장의 관망세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역으로 뭐 살 수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포지션이 사실 괜찮은 거죠. 그런데 기존에 많이 물려 있는 주식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단기적인 상황과 함께 오늘은 좀 전략 위주로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 시장을 좀 봐야 되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기술적 구조를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일봉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보시죠. 저기 지금 6월 10일입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실 보시면은 여기서 지난 화요일에 방송했을 때가 이 자리죠. 죄송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방송했던 자리가 저 장대 양봉으로 단기적인 고점까지 나왔던 자리인데 여기서 상승 이후에 음봉 도지, 그죠? 그리고 또 도지라는 건 뭐예요? 많이 싸우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등락은 크지 않은 거죠. 5일 이동선 이탈입니다. 5일 이동선 이탈인데 이 이탈은 사실 도지기 때문에 완전 이탈이 아니에요. 그죠? 도지. 어제도 말 그대로 도지지만 장중에 5일선 헤딩하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작은 도지. 오늘 양봉 오랜만에 나왔는데 5일 이동평균선에 딱 붙어가지고 마감이에요.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애매하고 어려울 때 차트를 오히려 저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이나 예상은 다 틀립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기술적 구조 혹은 차트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한 달입니다. 그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세 달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일 이동평균선이 1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5일 이동평균선 일주일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일주일 정도의 단기적인 흐름이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약간 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달여의 시세는 어때요? 조금 개선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3개월여 시장이 떨어졌다가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제 그만 떨어져도 되나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20선 6개월 정도의 흐름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시장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3에서 6개월 기준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평균 단가가 여기니까 지수 기준입니다. 한 달여 매매한 분들은 조금 수익이 났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요 수익 났다가 손해 났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여전히 갇혀 있고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모색 과정이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뭔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며칠간의 시세 움직임을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요. 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봉이 한 일주일 정도의 분봉 흐름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분위기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아침 9시 때 고점이 뭐 11시 때 고점이고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이대로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어제 고점 여기, 그제 고점 여기, 그 전날 고점 여기. 여기 그냥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저점 어떻습니까? 아침에 어제 종가 오늘 아침 약세였어요. 여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좁은 구간에서 갇혀 있어요. 이 라인이 이제 한 2090 그리고 여기가 2100 뭐 이 정도에서 10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움직이겠지만 큰 움직임은요. 큰 움직임은 사실 여기서 약간 움직인다고 해도 크게 바뀌진 않아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지금 기술적으로 되게 큰 흐름이 61선과 121선이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나 있죠. 여기 2150, 2140이에요. 자, 2140 이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 났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안착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120, 60선 데드 크로스가 가짜라면은 이 이상으로 완전히 주가가 올라서야 되는데, 근데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다 따라 올라와 가지고 다시 시장 좋아지는 거예요. 시장이 2150대가 완전하게 안착이 돼야지 현재의 구조가 좀 바뀌어요. 이 관망세가 이제 괜찮구나, 이제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럼 대형주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수 상방 포지션이 좀 더 뚜렷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아직은 쉽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 이벤트, 뭐 FOMC니 오늘 밤 미국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FOMC 중요하게 보이지만 FOMC보다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 올라가봐야 이번 주는 이 자리겠죠. 근데 올라가봐야 이번 주 이 자리인데 지금 오늘 벌써 화요일이고 내일 모레 뭐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구간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여기서는 매수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무슨 결정이다? 이제 미중 협상이 이제 다음 주 주말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한 방에 합의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되겠고요. 좀 애매하다, 그럼 관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포지션일 거예요. 그러니 위쪽으로도 지금은 연속적으로 뭔가 기대하면서 공격적인 매수가 못 들어와요. 뒤로 밀렸을 때 저가에 매도했는데 무역 합의 돼버리면은 털리는 게 아닐까? 매도도 아직은 좀 약해요. 종목들 대부분 또 저평가 종목들도 많죠. 그러니 좁은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시장은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시장이고 어제 시장이고 뭐 혹은 내일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20선과 60선 이 안쪽에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지션 자체가 오늘 2100인데 2030 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져 가지고 2080 와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아요. 추세적인 방향 전환은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도 자주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추세적인 방향 전환이 나오려면 이 위쪽 2600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저항이거든요. 이게 저항이 무슨 선이에요? 선 하나가 같이 겹쳐 있죠. 요 선을 치워 볼게요. 여기 위에 선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이 뭔가요? 241선입니다. 241선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241선이 잠시만요. 241선이 121선이 제가 아까 6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241선이 1년짜리 저항이에요. 거래수가 대략 240일 되거든요, 1년 동안. 241선 저항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 지나가느냐? 현재로서는 2180 정도 지나갑니다. 2200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야지 추세 전환이 되는 겁니다. 추세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이론적 구조상으로는 여기는 반등이 되는 것이고 박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환이 돼가지고 넘어가주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서서 여기서부터는 우상방으로 완전히 이 롱텀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 언제 올라갈까 이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방향성 추정 매매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따라가는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빅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비싸게 사시고 싶으면은 미중 무역 합의되고 나서 이 이상에 사도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뭐 2150 여기서 샀다가는 만약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여기를 한번 깨고 올 수 있어요. 여기 한번 깨지면 어때요? 차트 다 무너진다, 뭐 극비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거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저거 다 무너져도 여기 포지션, 자, 항상 그 영역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2000 깨지고 1985 깨지면 뭐 예를 들어서 1950 왔다. 예.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150포인트니까. 많은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1950 왔다. 자, 1950이랑 여기 1985랑 영역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900 여기서 50으로 다시 와도요.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여기서 제가 선 그은 이 영역 있죠. 여기 이 영역이 깨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힘들게 갖고 있던 주식을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시간 고생을 하겠죠. 지난번에 4월 말입니다. 그죠? 4월 말에 무역 합의를 기대했다가 여기가 이 합의가 깨지면서 지금 어때요? 2달 걸렸죠. 6월 달 합의가 깨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좀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급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걸린다 싶으면은 6월 말에 합의 제대로 안 되면은 뭐 한 7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합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부족하면은 시장이 떨어지고 경기 우려감이 생기면은 무역 합의 명분이 생기면 시진핑도 명분이 생기고 트럼프도 명분이 생기고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라는 걸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는 뭐 이번 주는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걸 크게 의미를 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시죠. 수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은 제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지수의 방향은 외국인들이 만들어요. 지수의 방향은 외국인들이 만들고 종목들의 단기적인 체감은 기관들이 좀 좌우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그나마 5월 말 정도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러면서 대형주들은 사실 영향이 별로 없어요. 대형주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이 기관들이 이렇게 돈을 좀 풀어주고 매수 진입을 해주니까 사실 종목들의 시세가 되게 험악하고 살벌하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포지션이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 퐁당퐁당입니다. 매수 좀 했다가 매도 좀 했다가 매수 좀 했다가 매도 좀 했다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외국인 사면은 좀 반등, 외국인 팔면은 좀 하락.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방향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외국인의 포지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뭔가 여러분들이 좋은 지수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흐름이 이어지기 어렵다. 당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환율로도 뭐 해석이 되는데 환율이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죠? 여전히 1185원대면 원화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한 뭐 이렇게 1170원대 이렇게 와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박스가 깨지면 시장이 좀 더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위안화도 7위안대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안 환율 보시면은 위안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6.9위안대 계속 상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안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포지션이나 무역 분쟁에 대한 아직까지 시장의 해소기 대감이 딱히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시장이 가볍게 아직은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가볍게 못 올라가면은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뭐 지수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수 관련한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좀 그럴 수밖에 없고 역으로 딱 그 경기나 대형주가 그렇게 답답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중소형주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6월 말에 지금 무역 합의가 꽤나 진전을 이룬다. 막 단판을 지어갖고 게임 다 끝내버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진전만 되더라도 호재성 반응이고 그렇게 되면 당분간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머릿속에 지우고 매매하면 되니까 아주 가벼워져요. 그렇게 되면 대형주나 이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개별주들이 힘이 좀 구간으로는 약해질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시속 게임이 좀 있다는 점, 체감적으로는 사실 무역 분쟁 최근에 뭐 5G나 이런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무역 합의 안 되는 게 오히려 내 수익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급 외국인 포지션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들은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들이죠. 그리고 포스코입니다.
그 현대차 그동안 좀 올라왔지만 이제 좀 둔해졌죠.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산업재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힘이 없어요. 자, 추세적인 구조를 보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죠. 물론 좀 화학주 특유의 지금 상황이 있지만 완전히 밑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장기선 다 누워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세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에 지금 변화를 줄 만한 상황은 아직 시장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다 밑으로 늘어져 있죠. 더 많이 떨어지는 걸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탄력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121선 누워가지고 61선 누워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단기적인 악재 맞고 약한 하이닉스도 사실상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이거 늘어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대형주들이 지금 활기가 없고 힘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무역 교역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출 구조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교역량이 줄죠. 그럼 한국은 거기서 반사손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 합의가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예민하게 반영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중소형주와 대형주 이런 섹터별 전략에 있어서도 6월 말에 전개 진행되는 이 무역 합의의 결과가 앞으로 또 한 2달 정도의 종목 움직임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전략에 좀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매매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둔한 동안 자,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쉬고 있죠. 위에 보시다시피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오이솔루션도 좀 쉬고 있죠.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이 1번 타자로 주도해서 올라왔고 오이솔루션 위쪽에서 고점 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산 네트워크스가 밑에서 후발로 치고 왔죠. 얘도 지금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G 관련주들이 지금 대부분 약간 이렇게 휴식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성장은 돼요. 그러니까 5G는 지금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집행이 되는 섹터고, 근데 이런 종목이 좀 약하니까 뭔가 스토리가 나오는 쪽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핀테크, 뭐 그리고 뭐 전장 쪽의 성장과 함께 뭐 5G라자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은 4차 산업에서 기본적인 장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즉시 숫자가 안 찍힐 뿐이지. 그런 쪽으로 지금 이 테마성 자금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최근에 나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MC넥스나 나무가 이런 종목들처럼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6월 들어가지고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5G처럼 어떤 특정한 이벤트나 모멘텀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코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터넷 은행을 새롭게 또 추가 신설 혹은 허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슈가 나오니까 5월에서 6월의 경우에도 지금 핀테크 관련한 전자결제나 뭐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이 조용히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다 1,000억, 2,000억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형주들 위주로 세력형 테마성 자금들은 아주 활발하게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오히려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에요. 오히려 대형주들이 답답한 구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쪽의 종목들은 지금 강해요. 많은 개인들은 어디 물려 있어요? 바이오주에 물려 있고 2차 전지 관련주에 큰 테마들에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작은 테마들, 작은 소형 종목들이 아주 활발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5G래죠. 무역 분쟁과 관련한 합의가 좀 천천히 합의되기를 바라셔야 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런 식의 소형 테마가 순환매가 저는 계속 활발할 거라고 보거든요. 역으로 그게 무역 합의가 미중 무역 합의가 진행돼 가지고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나라 수출 대형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을 해소하는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이쪽은 상대적으로 휴식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은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요. 자, 일단 오늘 밤에 트럼프가 그 선거 출정식을 합니다. 내년 대선에 대한 출정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올 거예요. 기존의 포지션들 좀 경기에 대해서도 좀 강경한 포지션이 나올 거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더 강하게 대변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몰라요. 여기에 대한 오늘 밤 변동성이 뭐 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일
내일 밤이니까 이제 수요일 아침에 우리 FOMC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9월달 인하 신호까지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에서 기대를 어떻게 할지 뭐 아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를 예상하지만 좀 덜 비둘기적인 상황이 됐을 때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G20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단독 미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져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일주일 뒤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안도성 시세가 시작될 수도 있고 역으로 그 결과가 별게 없어버리면은 미국에서 이미 엄포를 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다 매겨버릴 것이다. 그럼 이건 또 단기적으로 또 확전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서는 데미지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으로 저는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무역 협상은 미국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미국 경기 안 좋고 증시 안 좋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선 치른 불리해요. 그러니 길게 봤을 때는 내년도 미국 선거인단 투표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경기와 증시가 좀 분위기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 늦어도 3분기까지는 이건 해결하고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해요. 그러니 결국은 극비관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적인 이벤트가 만약에 안 돼 버리면은 한 7월, 8월 이렇게 연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합의가 잘 되면은 거기서부터 추격 매수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러면 시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파이팅을 가지고 하셔도 된다고 보니까 결국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나친 공격보다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이 합의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보시자. 그리고 2140 그래서 2140은 당분간은 좀 저항 인식을 좀 가지고 보시고요. 저평가 낙폭 대형 우량주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거나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무역 합의가 6월에 되느냐, 7월에 되느냐, 8월에 되느냐 이거 놓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큰 손실을 보고 팔 필요는 없어요. 대형 저평가 우량 종목들은 결국은 합의하면서 다시 밸류 할인 해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고 장기 보유는 유지하시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확률이 어느 쪽으로 뭐 우세하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 즉 다음 주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번에 합의되지 못하고 진전되지 못하고 다시 확전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좀 쓰고 가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현금 포지션을 금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만들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 차례 더 떨어진다면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정도 위치면은 들고 맞아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그건 중기 포지션자고 단기 매매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데미지와 혹은 놓쳐가지고 따라갔을 때의 그 미스를 계산했을 때는 하방 데미지가 지금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 현금 포지션을 가지고 만약에 실패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생길 테니까 거기서 공격적으로 사시고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초동기에 즉시 따라잡았을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단기 전략상으로는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을 일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안하셔서 좀 전략이 좀 장기 투자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온라인 이토마토 접속을 하셔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